지구촌 소식입니다. 최보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 새로 취임한 시장이 첫 월급을 가상화폐로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첫 달 월급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받았는데요. 앞서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신이 당선될 경우 석 달의 임금을 가상화폐로 받겠다는 공약을 내놨었고요. 이를 이행한 겁니다. 네. 애덤스 시장은 뉴욕을 가상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욕은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혁신에서도 중심지가 돼야 한다면서 혁신을 주도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월급으로 수령하는 것은 이게 되게 그 파격적인 행보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월급 어떻게 그 수령을 할 수 있었나요? 뉴욕시 공무원은 노동법상 법정 화폐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뉴욕시가 애덤스 시장에게 직접 가상화폐로 월급을 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애덤스 시장은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가 발행하는 임금 수표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전달했고요. 거래소가 이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전환해서 시장의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했다고 해요. 네. 이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월급을 가상화폐로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가상화폐는 매일 그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뉴욕의 그 시장의 월급 어떻게 뭐 잘 지켜졌나요? 애덤스 시장의 첫 월급이 하룻밤 사이 10% 이상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폐로 월급을 받았다고 밝힌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이 세금 등을 공제하고 받는 월급은 18,000달러, 우리 돈 약 2,150만 원가량입니다.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의 월급은 0.44 비트코인 또는 5.8 이더리움에 해당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0.1% 폭락한 36,783달러, 이더리움은 14.43% 하락하면서 2,590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만 애덤스 시장이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가상화폐로 바꾼 시점과 받은 종류 등을 명확히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월급이 지켜졌는지 잃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뉴욕 시장도 월급이 세네요. 그렇죠. 약간 2,150만 원 정도 네. 월급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집트 최대 규모 신전으로 꼽히는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의 붕괴된 탑문을 한국 정부가 해체 복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은 현지 시간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국가유물 최고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국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타파 와지리 국가유물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뛰어난 석조유물 보존, 복원 기술 등을 활용해 세계유산인 이집트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복원과 기존에 발굴되지 않은 이집트 왕의 신전의 조사와 발굴,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그 석조 유물 보존과 또 복원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세계 유산 복원까지 힘을 보탠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네. 그런데 이번 협약에 그 복원 발굴 사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과 연구소 6곳이 소장한 유물을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도 한국이 진행한다고 하고요. 불법 유출된 문화재 환수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장은 올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집트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두고
문화유산 공적 개발 원조 지역을 다변화하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문화유산 외교력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통가 해저 화산 폭발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지난 15일에 통가에 해저 화산 폭발이 있었죠. 네. 이 해저 화산 폭발의 여파로 페루 해안에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서 당시 정유 공장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유조선을 덮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해저 화산이 폭발한 장소와 페루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파도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서 페루까지 영향을 끼친 건데요. 이 사고로 약 6,000배럴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고요. 페루 정부가 대규모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90일간의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페루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염된 페루 수도 리마 주변의 해변 21곳이 가장 치명적인 환경재앙에 맞닥뜨렸다며 이곳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페루 환경부는 갑작스러운 기름 유출로 인해서 매우 우수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던 지역 생태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 6,000배럴이 174헥타르 바다를 뒤덮었는데요. 이건 축구장 270개 넓입니다. 해변은 물론 자연보호구역까지 훼손됐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기름은 최대 40km 바깥까지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때문에 새들은 기름에 덮인 채 폐사했고요. 이 지역의 어민들은 생계 터전을 잃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페루 환경부는 정유 공장 소유주인 스페인 기업 랩솔에 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랩솔은 유출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한 이후 그 충격파가 페루로 전해져 올 때까지 수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랩솔은 복구 작업에 인원 1,210명과 각종 장비 등을 투입하고 다음 달 말까지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 만큼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여름부터 1인승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 단독 비행에 도전한 19살 조종사가 출발지인 벨기에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조종사는 여성 최연소 세계 일주 파일럿에 등극한 자라 러더포드인데요. 지난해 8월 벨기에에서 대장정을 시작한 러더포드는 그동안 중간 기착지였던 한국 등을 포함해서 5개 대륙 52개국 상공을 거쳐 52,000km를 비행했고요. 비행을 시작한 지 155일 만에 출발지였던 벨기에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번 비행 동안 2개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혼자 세계 일주를 한 최초의 벨기에인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다른 하나는 여성 최연소 세계 일주 파일럿이라는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전에는 30세 미국인인 조종사가 최연소 여성 세계 일주 비행 기록을 보유했었는데 11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러더포드는 조종사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14살 때부터 직접 조종관을 잡았고요. 2020년 조종 면허 취득 후 여성 조종사로서 사회적 통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일주 단독 비행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참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이게 참 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구촌 소식 최보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